다음 날 바로 어제 있었던 그 장소에서 호랑이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 호랑이를 묻어주었다. 그 이후로 그의 가문은 더욱 번성하였고 3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감나무가 무덤에서 자라나 열매가 달렸다.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전라도 장수에 전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한국 민담 호랑이 무덤을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내에 있는 갈대밭을 산책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호랑이 무덤은 은혜 갚은 동물 이야기류에 속합니다. 그 안에는 영물인 호랑이가 사람 대신 복수해주는 권선징악의 내용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동물을 통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죠. 요즘 들어 이런 이야기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도덕이 실종된 요즘 같은 때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일까요? 듣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한국 민담 호랑이 무덤을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갈대숲과 파란 가을 하늘을 산책하며 들어보실까요? 옛날에 부자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아버지가 죽게 되자 집안이 곤경에 빠져 점점 가난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정직했으며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매우 위독한 상태란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약재를 동원하였지만 그 어느 곳도 효력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운봉에 유명한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의원을 부르러 보낼 친척도 없었다. 자신이 직접 병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떠날 때 필요한 여비조차 없었기에 절망 속에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 옆에서 울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운봉에 사는 이름난 의원에게 치료를 받아보고 싶구나. 근심에 찬 아들은 즉시 의원을 찾아가 부탁을 청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의 품삯을 담보로 이웃에게 약간의 돈을 얻은 후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이웃들에게 부탁하고는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험난한 지제고개를 넘어서 밤이 되어 운봉에 도착하였다. 그는 즉시 의원을 찾아갔고 약간의 약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지체 없이 약이 든 상자를 등에 메고 집으로 향할 준비를 하였다. 그가 다시 지제고개를 지날 때 그는 꽤 커다란 호랑이에게 잡혀있는 상인을 발견하였다. 잡혀있는 그 사람은 그 젊은이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걱정이 제일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다시 그는 사력을 다해 호랑이와 싸우고 있는 상인을 도와줘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호랑이의 뒤로 다가가 호랑이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였다. 자네가 호랑이를 잡고 있게. 그러면 내가 이놈의 눈을 빼버릴 테니까. 젊은이는 그의 짐을 땅에 내려놓고는 있는 힘껏 자신의 팔로
호랑이를 부둥켜 안았다. 그러자마자 그 남자는 호랑이에게서 빠져나와 호랑이의 눈을 찌르지는 않고 젊은이의 약재가 든 짐을 집어든 채로 샛길로 도망쳤다. 상인은 그를 속였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를 치료할 약재까지도 훔친 것이다. 그는 호랑이를 움켜쥔 팔에 힘을 뺀다면 자신은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호랑이를 잡고 있었다. 그는 병든 어머니가 자신이 돌아오길 초조하게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했다. 그의 몸은 점차 차가워졌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뻣뻣해졌다. 한기가 올라와 사내의 척추에 이르자 그의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결국 그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땅에 드러누워 있었고 호랑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병든 어머니가 걱정되어 황급히 산을 넘어 집으로 향하였다. 그가 자신의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길에서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약재가 든 자신의 짐이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의 신선한 피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하였는데 짐보따리 옆에 한 남자가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짐을 훔쳐간 상인이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호랑이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약을 다려 어머니에게 드렸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곧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그때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호랑이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한 번에 그 호랑이가 얼마 전 자신이 잡고 있던 호랑이이며 또한 자신의 짐을 되찾게 해준 호랑이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급히 호랑이를 나뭇더미 속에 숨겨주었다. 얼마 후 사냥꾼이 다가와 그에게 호랑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다. 사냥꾼은 멀리 지나갔고 호랑이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호랑이는 떠나기 전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눈빛을 통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겪은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였다. 어느 날 달밤에 그와 어머니는 방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동물의 발소리를 듣게 되었다. 모자가 밖을 내다보았더니 호랑이가 자신의 등에 한 소녀를 업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호랑이는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소녀를 조심히 내려놓고는 멀리 달아나 버렸다. 그와 어머니는 소녀가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집 안으로 데려와 소녀를 간호하였다. 그들은 뜨거운 물을 소녀의 입에 넣어주며 소녀의 사지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다웠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였다. 저희 집은 전라도 금산에 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저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소녀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소녀의 부모는 소녀가 무사하다는 말에 매우 안도하였고
그와 소녀를 혼인시키기로 하였다. 얼마 후에 혼례식이 치러졌다. 혼인을 치르고 난 후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호랑이는 그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는 자신의 발로 땅을 긁고 자신의 꼬리를 심하게 흔들었다. 호랑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바로 어제 있었던 그 장소에서 호랑이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 호랑이를 묻어주었다. 그 이후로 그의 가문은 더욱 번성하였고 3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감나무가 무덤에서 자라나 열매가 달렸다.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전라도 장수에 전해지고 있다.